안녕하세요. 투자의 올바른 방법론을 찾아 헤매는 메소드 투자TV입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렸던 날이 3월 3일 첫 번째 장대 음봉 나온 날이었지요. 그때 제가 긴급 영상이라고 올리면서 이렇게 지수 예측을 했습니다. 1차 하락 목표치가 일봉상 21선인 코스피 지수 5,500 부근이고 2차 하락 목표치가 61선인 5,000선 부근일 거라고 했지요. 저는 그때 약 두어 달에 걸쳐서 그러한 하락 파동이 생겨날 거라고 보았고, 특히 2차 하락 목표치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2차 하락 목표치에 도달해 버렸어요. 정말 엄청난 날이었죠. 저는 살면서 그런 급락장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코스피가 12% 하락했고, 그와 비견할 만한 날은 2001년 9.11 테러 당일 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나는 군대에 있었다고. 내가 자대 배치 받던 날, 그날이 9.11 테러 사건 일이었는데, 내무반에 이제 딱 자대 배치 받고 들어가니까 TV를 탁 트는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잖아. 나는 처음에 그게 영화인 줄 알았어, 영화. 여튼 코스피 지수는 이틀 만에 메소드가 설정한 최대 하락치에 도달해 버렸어. 그때 메소드는 깨달았어요. 엘리어트 파동의 하락 파동이 급하게 완성이 되었구나. 그러면은 다음 상승 파동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겠구나. 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 제가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8천, 9천, 1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쳐졌다. 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전망이고, 펀더멘탈 상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전제는 첫 번째, 반도체 업황이 2027년을 넘어서 2028년까지 확장 국면이 계속되어야 한다. 두 번째, 연준은 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하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요. 번외로 세 번째가 있는데, 달러가 기조적으로 약세해야 되고 유가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소드는 일단 아직까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제 조건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입니다. 즉 반도체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연준은 완화적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으로 세 번째 전제에 노이즈가 생겼어. 이러한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해 버렸고 달러가 강세가 되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금리까지 건드렸어. 금리 발작이 일어났죠.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 다시 앞에 얘기로 돌아가서요. 메소드가 일단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의 급락 조정으로 이건 강세장의 연장이다 라고 대전략을 새롭게 잡았다고 했죠. 저희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거였어요. 일단 단기 바닥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위아래로 요동을 치면서 등락을 거듭하지만 변동성이 점점 축소가 돼. 그래서
등락폭이 줄어들어. 마크 미너비니의 변동성 축소 패턴처럼 말이에요. volatility contraction pattern. 시간이 갈수록 이 수건에서 물기를 짜듯이 매도세를 쫙쫙 짜버려 가지고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갈수록 변동폭이 작아져. 메소드가 세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거였어요. 오늘까지 보면 이 시나리오가 맞아가고 있어. 3월 9일에 이제 쌍바닥을 딱 찍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 저점이 맨 처음에 3월 3일 저점보다, 3월 4일 저점보다 높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거야. 이 하락 A파 발생 이후에 상승 B파가 나오고, 이 변동성 축소 과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더 강력한 하락 C파가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상의 저점은 코스피 지수 한 4,800 정도일 것으로 봤어요. 물론 이것은 가능한 세계이지 필연적 세계는 아니야. 하지만 불가능한 세계도 아니잖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시나리오 정도는 세워놓고 대비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죠. 자, 메소드는 일단 두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근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전쟁은 제한전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고 있지만은 양측 모두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다든지 담수화 설비를 파괴한다든지 기뢰를 왕창 깐다든지 이런 종류의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전쟁 행위는 상당한 정도로 삼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자, 두 번째, 이번 전쟁은 초반에 아주 많은 무기를 양측이 소모했고 장기전을 지속할 만한 그런 무기의 보유량이, 무기 재고가 부족하다. 미국이 이란을 지금 일방적으로 패고 있지만은 둘 다 사실상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양쪽 다 무기를 많이 소모했고 특히 이란의 무기는 많이 파괴되었다. 무기의 볼륨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쟁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축소될 것이다.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 이빨로 싸울 건 아니잖아. 셋째로 미국은 장기전을 원하지 않고 빨리 종전을 하고 싶어 한다. 이란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서로의 요구 사항이 맞지 않을 뿐이다. 지금까지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게 제한전일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전쟁 행위가 제한전에서 무제한전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한계를, 리미트를, 한계를 서로 벗어 던지려고 하고 있고, 지상군 파견해서 미국이 하르그 섬을 장악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란의 본토를 공격해서 핵물질을 탈취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유 설비를 폭격하고, 발전소 때려 부수고, 담수화 시설 박살 내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 실제로 정유 시설 부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장악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의 반접근 전략, 안티 액세스, 반접근 전략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이란의 반접근 전략도 못 뚫는데 나중에 중국의 반접근 전략은 어떻게 뚫으려고 그러나? 좀 샛길로 새는 얘기인데, 중국은 이번 전쟁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자신들의 어떤 그 대만 정복의 예고편 같은 걸로. 중국이 이란이고 한 10배,
100배 큰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한국은 뭐 옆에 붙어 있는 아랍에미리트고, 일본은 이스라엘이야. 메소드는 나중에 중국이 대만을 칠 때 한국이 현재의 그런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그런 포지션일 것 같아요. 두바이는 서울이고, 정유시설은 삼성전자 평택공장, 담수화 시설을 파괴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뭐 소양강 때문에 방사능의 더티밤을 떨어뜨리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끔찍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여튼 뭐 이번에 트럼프가 최후 통첩으로 발전소들, 이란의 발전소들을 체계적으로 때려 부수겠다고 했잖아. 뭐 다행히 지금 이 시각 현재 트럼프가 타코하기는 했지만은, 만약에 발전소들을 다 부수면 이거는 사실 전쟁 범죄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란이 걸프국들의 담수화 시설 파괴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이거는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잖아. 요거는 뭐, 기동전사 건담에서 지원 공국이 지구에다가 스페이스 콜로니를 낙하한 뭐 그런 작전이랑 비슷한 거잖아. 그런 어떤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안겨주는 행위는 통상적인 전쟁 행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트황상이 그거를 하겠다고, 그게 뭐 뻥카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마음을 먹었든지 간에 하려고 했다는 거지. 뭐 지금까지는 타코해서 뻥카인 걸로 잠정 결론이 났기는 했지만 아직 미래는 열려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메소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어. 시한이 정해져 있는 빅 이벤트야.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불확실해. 이게 만약에 잘 해결되는 쪽으로 베팅하면은 나는 큰 돈을 벌지만, 만약에 베팅했는데 이벤트 결과가 잘 안 되는 쪽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큰 손실을 보게 돼. 그리고 그러한 위험은 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일 수가 있어. 이런 경우에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메소드의 그런 여러 투자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그러한 이벤트를 앞두고는 어떤 투자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저의 결론은 신규 매수도 해서는 안 되고 추격 매도도 해서는 안 된다. 메소드는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해 봤어요. 한 10년도 훨씬 더 전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고, 브렉시트라는 사건이 있었어. 뭐 설마 영국이 그런 미친 짓을 하겠나. 그거는 경제적 자살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안 한다에 베팅을 했어. 영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투표를 하겠지. 근데 영국인들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했어. 와, 충격이었어.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미친 양아치 같은 투항상이랑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어. 이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히 멀쩡한 인간인 클린턴이 되지. 그래서 이제 노말한 세계에 베팅을 했어. 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투항상을 뽑았어. 충격.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회담을 했는데 파토가 났어. 그때는 나도 정신을 차리고 베팅을 안 했지. 중립 포지션.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윤석열이가 탄핵이 되냐 마냐 그런 판결이 날 때도 탄핵되는 게 노멀한 세계였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에브노멀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 에브노멀한 일이 발생을 하면은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거든. 그리고 에브노멀한 것도 가능한 세계야. 그래서 그때도 중립 포지션 확인하고 가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관세 충격.
한국의 관세율을 결정하는 그 정상회담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있었죠. 여튼 그런 종류의 이벤트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이렇게 시장이 이벤트에 포획되는 구간에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메소드는 이렇게 기준을 세워봅니다. 시장이 이벤트에 포획되는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큰 베팅을 하지 않는다. 신규 매수나 추격 매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메소드는 오늘 코스피가 6% 넘게 떨어졌는데도, 거의 7%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사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스스로 절제하고 매수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오늘 꽤 샀으면은 야수의 심장으로 샀으면 내일 타코 반등장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뭐 그건 내 투자를 도박에 가깝게 만드는 거니까 메소드의 방법론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가 발전소를 타격했으면 제한전의 성격이 크게 훼손되고 유가가 엄청나게 튀고 금리가 발작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전체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이번에 그 메소드가 더 절제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일어난 금리의 상승입니다. 금리는 모든 자산 시장의 어머니야. 운명의 여신이야. 포르투나, 데스티니. 자산의 가격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금리가 오른다? 주식은 내린다. 금리가 내린다? 주식은 오른다. 이 트럼프의 바보 같은 전쟁이 더더욱 미궁에 빠져서 상태가 심각해지면은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물가가 따라서 오르고 결국 금리가 위험할 정도로 오를 수 있다. 자, 관세 충격 때는 트럼프 혼자서 개전하고 트럼프 혼자서 종전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란 전쟁에서는 트럼프 혼자서 종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바뀌면은 모든 전망이 어그러지고 모든 예측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메소드는 이번 국면에서 좀 더 조심했고 현금을 아끼고자 스스로 절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메소드의 앞으로의 전망은 주식시장 전망은 어떤 것인가? 메소드는 변동성 축소 구간이 진행되는 앞서 보여드렸던 첫 번째 시나리오로 되든지 아니면 지난번 저점을 깨는 급락 조정이 한 번 더 나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든지 코스피가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조정을 거친 후에는 다시 재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메소드는 코스피가 9,000까지 그 부근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30만원. 삼성전자의 PER이 14까지 리레이팅 될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주가가 60% 상승이죠. 코스피 지수에 단순 대입하면은 그러면 9,000이 나와. 60% 상승한다고 하면. 다른 업종도 상승하면서 그런 움직임에 힘을 보탤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지. 메소드는 지금 5,000에서 5,500 구간은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5,500에서 6,000 사이의 구간은 진입하기에 약간 후달리는 느낌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좋은 의사결정이었다고 판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메소드의 계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금이 커졌어. 오, 메소드 뭐야? 돈 벌었어? 죄송하지만 메소드가 B2를 했습니다. 사실 설 연휴 전부터 아내에게 B2 하겠다고 막 졸라댔는데 아내가 계속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허락해줬어. 그래서 8천만 원을 빌렸어요. 5% 고정금리로. 이자가 월 33만 원이에요. 메소드는 B2 원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대출금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중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진행한다. 즉 수익이 나면 반드시 매도한다. 두 번째, 대출금을 전부 투자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상당한 현금을 항상적으로 보유한다. 그렇게 해서 꼬리 위험, 테일 리스크에 대비한다. 메소드는 코스피가 12% 하락한 그날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날에는 졸아서 못 사고 다음 날부터 B2 자금을 투입을 했고 새롭게 종목들을 편입했는데 그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신규 편입했고요. 와,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산 게 50만 원대에 샀는데 90만 원에 사려고 하니까 너무 후달려. 자, 그 다음에 실적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을 샀습니다. 이런 것들을 샀어요. 덕산 네오룩스, OLED 소재주잖아. 이거에 지금 부활 타임이에요. 애플이 OLED로 바꾼대.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거야. 메소드가 친구들한테 덕산이 이거 꼭 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를 좀 샀어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에서 본격적으로 리튬 채굴을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신냉전 시대에는 자원이 이 전략 물자로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될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을 샀습니다. 이게 LNG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인공이 될 거라면서요. 참. 작년에도 조선주 하나도 안 샀었는데. 그래서 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롱인더라는 주식을 샀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내가 참, AI 데이터 센터 소재 모멘텀을 갖고 있는 실적 턴 어라운드 주식입니다. 예. 타이어 코드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실적이 좋아져.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를 조금 샀습니다. 한원 시스템 인수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올해 고생이 끝나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